얼마 전에 아리아나 그랜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나다워주면 돼요. 자기 향수를 소개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 사실 300년 전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향수를 하루 한 병씩 쓴 황제, 죽기 직전까지 향기를 놓지 않은 왕비, 그리고 샤넬 넘버 5만 입고 잔다고 말한 배우까지.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향수가 왜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지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랑 여러분.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역사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 가장 화려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향수를 좋아했을까요? 그냥 좋은 냄새가 나고 싶어서였을까요? 오늘은 3명의 인물로 답을 찾아봅니다. 첫째, 전쟁터의 나폴레옹. 둘째, 베르사유 궁전의 마리 앙투아네트. 셋째, 할리우드의 마릴린 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세 사람의 공통점 하나를 확인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말을 빌려서요.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데 향수를 대하는 마음은 놀랄 만큼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나폴레옹입니다. 유럽을 정복한 황제. 그런데 이 사람 전쟁터에서도 향수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가 사랑한 건 오드콜롱이었는데요. 오드콜롱이 뭐냐면 독일 쾰른에서 시작된 가볍고 상쾌한 향수입니다. 레몬과 베르가못 같은 새콤한 과일향, 거기에 로즈마리라는 허브를 더한 향이죠.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향기입니다. 기록이 재미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 달에 오드콜롱을 수십 병씩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병꼴로 쓴 셈이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들이부었고요. 목욕물에도 탔습니다. 심지어 설탕에 몇 방울 떨어뜨려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도 향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부츠 안에 쏙 들어가는 길쭉한 병을 따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도를 바꾸던 사람이 향수병 모양까지 챙긴 거죠. 이쯤 되면 취향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실용입니다. 당시 전쟁터는 정말 더러운 곳이었죠. 씻는 것 자체가 힘든 공간이었고 그 속에서 상쾌한 향은 몸을 깨우는 스위치였으니까요. 스스로를 지키는 안심이기도 했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발표 전에 거울을 보고 향수를 한번 뿌리고 들어가는 것. 그 마음과 똑같아요. 둘째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나폴레옹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죠. 시골 섬 출신으로 맨손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에게는 물려받은 왕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스스로 만든 습관이 필요했죠. 매일 같은 향을 두르는 것. 그건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선언이었죠. 실제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섬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드콜롱을 직접 만들어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나라는 잃었지만 자기 향기는 끝까지 지킨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나폴레옹에게 향수는 사치가 아니었다.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생존 장비였다. 둘째 인물은 정반대의 운명입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사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향수를 보면 다른 그녀가 보입니다. 왕비에게는 전속 조향사가 있었습니다. 조향사는 향수를 만드는 전문가를 말하지요. 이름은 장 루이 파르종. 파르종이 왕비를 위해 만든 향은 화려한 궁전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사랑한 작은 별장, 바로 트리아농의 정원, 그 정원의 냄새였죠. 장미, 제비꽃, 오렌지꽃. 왕비에게는 베르사유 궁전의 숨막히는 곳을 떠나 베르사농만이 혼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병에 담아 몸에 지니고 다닌 거죠.
생각해보면 당시 베르사유는 지금의 SNS와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왕비의, 수백 명이 왕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했죠. 그 시선의 감옥에서 향기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빼앗아 볼 수 없는 왕비만의 비밀 공간이었던 거죠. 이 향은 후대 사람들도 궁금해했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 옛 기록을 바탕으로 왕비의 향을 되살려 한정판 향수로 내놓은 점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혁명이 터지고 왕비 가족은 평민으로 변장해 도망쳤는데요.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도 향이 문제였어요. 몸에 밴 향이 결국 고급스러워서 의심을 샀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 과장된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향기는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것. 옷은 갈아입어도 몸에 밴 향은 못 갈아입는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이 뭉클합니다. 처형을 앞둔 왕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끝까지 곁에 둔 물건 중 작은 향수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왕관도 드레스도 궁전도 모두 뺏긴 상황에서 손바닥만한 이 한 향기 하나가 마지막으로 지킨 자기 자산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힘든 날일수록 익숙한 향, 익숙한 음악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앙뚜아네트에게 향수는 자랑이 아니었죠. 무너지는 세상에서 붙잡은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20세기로 넘어옵니다. 마릴린 먼로. 그리고 향수 역사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죠. 1952년 한 잡지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잘 때 뭘 입고 자나요? 뭘로의 대답. 샤넬 넘버 5 5방울이요. 이 대답이 왜 대단하냐면요. 당시 할리우드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는 옷부터 하는 말까지 회사가 다 정해주던 시대였죠. 그 시대의 먼로는 짓궂은 질문을 받아쳤습니다. 자기 몸과 매력을 자기 말로 정해버린 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이건 향수 광고가 아니라 자기 선언이었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돈 받고 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샤넬이 시킨 말이 아니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결과는 향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광고 문구가 됐습니다. 회사가 수십 년 걸려 만든 이미지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셌던 거죠. 재밌는 건 향수의 성격도 딱 그렇다는 거예요. 샤넬 넘버 5에는 알데하이드라는 재료가 들어가죠. 알데하이드가 뭐냐면 비누처럼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만든 향료입니다. 합성 향료라는 말이죠. 장미 한 송이를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연에 없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남들이 정해준 꽃 같은 여성스러움을 따라가지 않는 향, 먼로의 태도와 정확히 겹치죠. 먼로는 평생 불안과 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미가 더 의미가 있어요. 완벽해서 당당했던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그대로 끊어 안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먼로에게 향수는 유혹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가장 우아한 언어였다. 근데 여기서 의외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의 향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화려함이 아니었죠. 최고 권력자, 최고 부자, 최고 스타였으니까요. 당연히 제일 비싸고 화려한 향을 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공통점은 결핍이죠. 결핍은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혈통이 없던 나폴레옹은 자기의 향으로 규칙을 만들었고 자유가 없던 앙뚜아네트는 향으로 자기만의 정원을 품고 다녔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먼로는 향으로 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셋 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향수를 쓴 게 아니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향으로 채운 겁니다. 향수는 사치품이 아니라 결핍을 채우는 도구였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아리아나 그란테로 돌아옵니다.
자기 향수 아리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이제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그녀는 향수를 만들기를 작곡에 비유했습니다. 여러 향의 재료를 고르는 건 음의 코드를 쌓는 것과 같다. 예쁜 화음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향수와 함께 비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be, 당신이란 뜻의 you, 바로 너 자신이 되라는 뜻이지요. 세상은 자꾸 한 가지 아름다움만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 그냥 나다워지면 된다는 것. 어떠세요? 나폴레옹의 오드콜롱, 앙투아네트의 정원, 멀로의 5방울, 그리고 아리아나의 비유까지 결국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년 전 황제와 왕비가 목숨처럼 지킨 그 태도를요. 지금의 팝스타는 향수병에 담아 팔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시대는 변해도 향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는 내가 나로 살기 위한 가장 작고 확실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 3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나폴레옹의 오드콜롱은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생존 장비였다. 둘, 앙투아네트의 향수는 무너지는 세상에서 붙잡은 마지막 위안이었다. 셋, 멀로의 넘버5는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자기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하루 속에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나만의 향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그니처 향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